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역대 최대 인원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4천만 명 이상이 항공편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쇼핑 활기도 이어집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대대적인 교통 단속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운행 차량에 크리스마스 조명 장식은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아메리칸 항공편이 기술적인 문제로 운항이 중단됐다 1시간 만에 재개됐습니다. 자칫 크리스마스 교통 대란이 벌어질 뻔한 이번 사고 원인 현재 조사 중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조류독감 감염자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조류독감 비상 사태가 선포된 상태입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올해 신청 마감일까지 180만 명이 가입해 역대 최대 가입자를 기록했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로 알려져 있는 모찌넛이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31개 가맹점주들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구나 비치한 가구점 CFO가 2년여에 걸쳐 30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가구점은 경영 어려움으로 폐쇄됐습니다. 한플러튼 경찰이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티켓 발부 대신에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를 건네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잠자던 여성에 불을 붙여 살해해 체포된 30대 남성은 과테말라 출신의 불법 체류자로 확인됐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를 총격으로 살해한 루이지 만조니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연례 스트레스 테스트 투명성을 개선하고 은행 자본 요건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주요 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가 AT&T에 구리선으로 연결된 기존의 유선 전화를 무선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탄핵 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을 거부한 데 이어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령부가 경찰에 지원 요청을 하면서 이재명, 한동훈 등의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을 구체적으로 밝힌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명시가 공천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요구한 특검 법안을 공포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탄핵 절차에 들어갔고 26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지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 클리퍼스가 멤피스와의 경기에서 114대 110으로 승리했습니다. 레이커스는 디트로이트와의 경기에서 114대 117로 패했습니다. LA 다저스의 오타니 선수가 AP통신이 뽑은 올해의 남자 스포츠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다저스의 워커 뷰러가 보스턴 레드삭스로 이적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56.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흐린 날씨에 오후 한때 빗방울도 떨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61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12월 24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크리스마스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 공항이 북적북적합니다. 그런데 난리가 날 뻔했어요. 오늘 오전 아메리칸 에어라인, 아메리칸 항공이 기술상의 문제를 이유로 미국 내 모든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기 운항을 중지시켰습니다. 항공사 요청에 따라 연방항공청이 항공기 운항 중지 명령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탄절 그리고 연말 휴가 대목에 교통 대란이 우려됐었는데 1시간여 뒤에 아메리칸 항공이 운항 중지 조치를 내린 지 1시간 만에 해제돼 운항이 재개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없이 기술상의 문제라면서 미국 내 전 공항에 있는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기 이륙하지 못하도록 긴급 조치했는데 1시간 만에 이 운항 중지 조치가 해제된 것입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현재 조사 중입니다. 예전에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 소프트웨어 문제로 한동안 이런 일이 있었죠.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한 건 아닌지 아무튼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사 중입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운행하는 차량의 크리스마스 조명 장식은 위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올해 크리스마스 연휴에도 역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운전자에게 자동차에 크리스마스 조명 장식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가주에서는 자동차에 크리스마스 조명 장식을 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자동차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는 것은 유튜브나 틱톡 비디오의 영향을 받아 널리 퍼지고 있지만 위험합니다. 형형색색 조명은 다른 운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응급 차량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주 교통법은 응급 차량만이 빨간색 경고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규정을 어긴 일반 차량은 교통당국에 의해 견인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정은 가주가 아닌 대부분의 다른 주에도 적용됩니다. 크리스마스 퍼레이드나 사유지에서가 아니라면 여러 색의 자동차 장식용 조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가 크리스마스 연휴 주요 도로에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24일 오후 6시부터 25일 밤 자정까지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남가주를 비롯한 주 전역에서 모든 가능한 순찰 인력을 동원해 음주 및 약물 운전, 과속, 부주의 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는 크리스마스 연휴 집중 단속 기간이 올해보다 조금 더 긴 78시간 동안이었는데 해당 기간 고속도로 순찰대 관할에서 2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음주운전 및 약물운전으로 인해 900여 명이 체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지난해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중호범죄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종, 민족, 국적에 따른 증오범죄가 전체 사건의 약 45%를 차지하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 분석 사이트 크로스타운은 LA 카운티 증오범죄 급증 현상을 이해하는 6가지 도표, 이런 제목의 자료를 통해 LA 카운티 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연례 증오범죄 보고서를 인용해 2023년, 지난해입니다. 2023년 증오범죄 증가 요인과 신고율 상승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크로스타운은 증오범죄 증가 원인으로 지역 내 편협함, 국가적 정치 상황, 중동 분쟁 등 다양한 요인을 꼽으면서도 실제 범죄 발생이 아닌 신고 건수 증가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전했습니다. 과거 증오범죄 피해자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법 집행기관과 여러 단체들이 사회적 약자들과 신뢰를 쌓고 그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2023년에 기록적으로 보고된 증오범죄 수치는 이런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신고가 개선된 데 기인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증오범죄를 신고하고 있고 더 많은 단체와 그룹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또 이런 신고 증가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 증오범죄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 목숨을 잃게 한 30대 남성 불법 치료자가 체포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뉴욕주 당국은 22일 뉴욕 시내 지하철 열차 안에서 행인 여성을 숨지게 한 과테말라 출신의 세바스티안 자페타에게 살인 및 방화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자페타는 22일 뉴욕 브루클린의 코니알랜드 스텔웰 애비뉴역에 정차 중이던 한 지하철 열차 내부에서 졸고 있던 여성의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입니다. 이후 지하철 직원과 경찰이 나서서 소화기로 불을 껐지만 여성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자페타가 피해 여성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자페타는 6시간 뒤 다른 지하철역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과테말라 국적인 자페타는 현재 미국의 불법 입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안보부는 2018년에도 자페타가 미국에 불법 입국했다가 며칠 만에 추방된 이력이 있고 그 이후 다시 어떻게 미국에 들어왔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브라이언 탐슨 CEO를 총격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루이지 만조니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만조니 변호인은 뉴욕주 맨하튼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제 의뢰인은 모든 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변호를 맡은 캐런 프레드 에그니필로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을 비롯한 주정부 관료가 사건을 완전히 정치화하며 배심원단을 오염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애덤스 뉴욕시장은 만존이 호송 당시 현장에 나와 경찰과 함께 이동한 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뉴욕 시민이 사랑하는 이 도시에서 그런 테러 행위를 저질렀다 라고 직접 말하고 싶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에그니 필로 변호사는 이를 연출된 장면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애덤스 시장 역시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만존이는 맨하탄 미드타운 힐튼 호텔 옆 인도에서 소음기 달린 권총으로 탐슨 CEO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연방검찰과 뉴욕주 검찰에 의해 별도 기소돼 병행 심리될 예정입니다. 연방검찰권의 경우 유죄라면 최고 사형을, 지방검찰 기소권의 경우 유죄라면 최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각각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변호인은 의뢰인이 인간 탁구공 취급을 받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건강보험사들의 이익 추구 행위를 비난하는 여론과 맞물려 피고인을 영웅시하며 추앙하는 기류까지 목격되는 가운데 어제 법원 밖에서는 수십 명이 나팔을 동원해 루이지를 풀어주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테라로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용 씨가 인도 결정 권한에 대한 법적 문제를 주장하며 헌법 소원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현지 일간지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현지 시간으로 24일 권 씨 측이 제기한 헌법 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헌재의 이번 기각 결정으로 권 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에서 재판받을지는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손에 달리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법무부의 태도 등을 고려해 볼 때 권 씨는 곧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펜실베니아주 스크랜턴 지역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60대 중국계 여성과 이 업소에서 매니저 역할을 한 60대 한인 여성이 매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라카와나 카운티 경찰은 H스파라는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성매매를 제의하는 중국계 여성과 그리고 예약을 담당하는 한인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둘 다 60대입니다. 경찰은 이번에 체포된 중국계 여성으로부터 자신이 하루 평균 3명의 손님에게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두 명에게는 돈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체국 직원이 우편물에서 체크를 훔쳐 28만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연방검찰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부에 따르면 캄튼 출신의 36살 조이비안 추아나 헤이스가 우편물에서 수표 20장 이상을 훔친 혐의로 지난 19일 아침 체포됐습니다. 코스타메사 우체국 직원인 헤이스는 은행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헤이스는 2024년 7월 이후 코스타메사 우체국에서 도난당한 20장 이상의 수표를 자신의 여러 은행 계좌에 입금시켰습니다. 해당 수표에는 수취인의 서명이 위조돼 있었고 이 가운데 일부는 11만 4천 달러가 넘는 고액 수표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산타가 엄청난 선물을 줄 것 같습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이은 기자가 로컬뉴스 정리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올해 신청 데드라인에 180만 명이 가입해 역대 최다 가입자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160만여 명이 가입을 갱신하고 14,000여 명의 가주민들이 신규 신청을 통해 기록을 세우게 되었으며 신규 신청자의 절반 가까이가 LA와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카운티 주민이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에 비해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시카 알트만 커버드 캘리포니아 디렉터는 많은 가주민들이 저렴한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신규 가입을 하거나 갱신을 선택한 이유는 헬스케어 산업 내 줄어든 노동력으로 인해 비싸진 보험 비용, 비싸진 약값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헬스케어가 없는 가주민들에게 내년에도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신청 마감일은 내년 1월 31일입니다. 오는 24일 추첨할 잭팟 당첨금은 약 9억 7천만 달러, 캐시로 한 번 받으면 4억 3,990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이는 역사상 7번째로 큰 당첨금입니다. 잭팟은 지난 9월 10일 텍사스에서 8억 1천만 달러에 마지막으로 당첨된 이후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2년 게임이 시작된 이후 12개월 동안 메가밀리언 잭팟이 13번만 당첨됐을 정도로 당첨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내일 당첨자가 나오면 크리스마스 이브 두 번째 당첨자가 됩니다. 2002년 크리스마스 이브 뉴욕에서 6만 8천 달러의 당첨 티켓이 나왔지만 당시 당첨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메가밀리언스 당첨자는 지금까지 3번만 나와 게임이 시작된 이후 한 해 동안 당첨자 숫자로는 가장 적습니다. 잭팟에 당첨될 확률은 3억 분의 1 정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라디오설 뉴스 이윤입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코로나 팬데믹 비상사태 동안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지원금을 받지 못한 미국인 100만여 명을 대상으로 최대 1,400달러의 크레딧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IRS는 자격을 갖췄음에도 경기부양 환급 크레딧을 청구하지 않은 납세자들을 선별해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내년 1월 말까지 크레딧을 지급한다고 공지한 것입니다. 지급 방식은 2023년 세금 보고 시에 기록된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하거나 계좌가 폐쇄돼서 자동 반송됐을 경우에는 등록된 주소로 수표를 재발행하게 됩니다. 재외동포청이 전 세계 재외 한인사회 태권도 확산을 위해서 태권도 진흥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태권도를 통해 재외동포들의 정체성을 함양하며 한국의 전통 문화와 가치를 널리 알리자는 취지에서 이번 협력에 나섰다라고 밝혔습니다. Jingle bell, jingle bell, jingle bell rock. Jingle bells swing and jingle bells ring. Snowing and blowing up bushels of fun. 12월 24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이른 아침 출근길은 다소 짙은 안개로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흐린 날씨 이어지겠고 오늘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곳곳에 빗방울도 떨어지겠습니다. 또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무려 12도가량이나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하루 만에 급격한 기온차가 느껴지겠습니다. 성탄절을 맞는 내일은 낮 기온이 4도가량 높아지겠고 낮에는 풍부한 햇살까지 비춰져서 오늘보다는 한결 온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1도, 밤 최저 기온 4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65도, 46도, 밸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은 62도, 42도, 해안 지역 61도, 48도로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성탄절을 맞게 되는 한국은 오늘 전국이 구름으로 흐리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7도, 낮 최고 기온은 43도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사형수 감형 단행에 끔찍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 백악관 공보국장으로 내정된 스티븐 청 트럼프 대선 캠프 대변인은 사형수는 세계 최악의 살인범들이며 바이든에 의한 이 혐오스러운 결정은 피해자, 그 가족, 피해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 대변인은 그러면서 대통령 당선인은 법치주의를 지지한다며 미국인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돌아오면 법치주의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뿐 아니라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마이크 퀴글리 연방 하원 의원은 CNN과 인터뷰에서 사형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려하지만 전국 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행정부가 뒤집는 것 또한 우려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형 집행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위협과 그에 대한 우려는 이해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형이나 사면이나 감형은 사형 선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형은 선례가 됐고 자신의 아들을 사면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갔다며 나는 이건 실수라 생각하고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형수 40명 가운데 37명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형을 줄이는 감형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종신형으로 감형된 많은 사람 가운데 3명은 예외로 남겼습니다. 40명 가운데 감형에서 제외된 3명은 바로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범인 조하르 차라나예프와 2015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흑인교회 총기 난사범인 딜란 루프, 그리고 2018년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 총기 난사범인 로버트 바워스입니다.
이들 3명 모두 잔혹한 대규모 살인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저지른 테러범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범행 당시 19살이던 차르나예프는 2013년 4월 15일 형인 타메일랑과 함께 보스턴 마라톤 결승선 근처에 자신들이 만든 폭탄 2개를 설치해뒀다가 터뜨려 3명이 숨지고 224명이 부상했습니다. 또 범행 당시 21살이던 루프는 2015년 6월 17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한 흑인 교회에서 열린 성경 공부 모임에서 권총을 난사해 9명을 살해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인 루프는 인종 간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고 이에 따라서 연방법에 따른 증오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가 됐습니다. 또 로버트 바우스 역시 백인 우월주의 테러범입니다. 2018년 10월 27일 오전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의 한 유대교 회당에 반자동 소총 한 정과 권총 3정을 들고 난입해서 유대인들은 모두 죽어야 한다라고 외치고 기도를 드리던 교인 11명을 살해했으며 7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 범행은 미국 역사상 반유대주의 증오범죄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3명을 제외한 37명의 사형수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내린 감형 조치에 대해서 피해자 유족들과 지인들은 분노를 포함해 복잡한 반응을 보였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세계 각 지역의 외교 현안을 다룰 특사를 잇따라 임명하면서 업무 중복에 따른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특사들의 임무가 기존의 국무부 당국자나 대사 역할과 겹치면서 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놓고 내부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국무부 중남미 특사로 클레버 커런 전 미주 개발은행 은행 총재를 지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치적 도약 발판을 하게 한 TV 프로그램 어프렌티스 제작자 마크 버넷을 또 영국 담당 특사로 지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 업무를 포함한 특수임무 담당 특사에는 리차드 그린을 전 주 독일 대사를 지명했습니다. 이 밖에 군장성 출신인 키스 켈로그를 우크라이나 러시아 특사, 부동산 사업가 스티브 위코프를 중동 특사로 각각 발탁했습니다. 이런 무더기 지명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폴리티코는 꼬집었습니다. 특사들에게는 통상 대사나 국무부 차관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참모들이 맡는 역할이 부여되거나 역할 자체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업무 중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특히 최대 우방국으로 당장 민감한 갈등 현안도 없는 영국에 대사에 더해 특사까지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임무를 담당한 인사들 사이에서 영역 다툼도 우려된다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같이 중복되는데도 인사를 하는 배경에는 속전속결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트럼프 당선인의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특사 임명에는 통상 상원 인준이 필요하지만 의회 내 일정 절차를 밟으면 최대 1년까지 상원 승인 없이 특사를 기용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파나마 주재 대사로 임명됐다 견해차로 사임한 존 필리는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의제를 실현할 1년짜리 독약을 투여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당국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경쟁 포트폴리오에 미로를 만들고 있다며 이는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권력 다툼이나 내부 갈등만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의 주요 직책에 테크, 기술업계의 거물급 인사들을 대거 기용하면서 실리콘밸리와 백악관의 밀착이 강해지는 양상이라고 미국 언론이 어제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공무원 채용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부서인 인사관리국 국장으로 벤처 투자사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매니징 파트너인 스캇 쿠퍼를 지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스페이스X를 이끄는 머스크와 또 기업가 출신 정치인 라마스와미는 새 정부의 자문기구로 신설되는 정부효율부 나치의 공정수장으로 지명된 바 있습니다. 또 전날 테크업계 출신인 스리람 크리슈난을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의 인공지능 AI 수석 정책 고문으로 지명했고 크루슈는 역시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총괄 파트너로 일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페이팔과 파운더스 펀드의 공동 창립자인 켄 하워리를 덴마크 주재 미국 대사로 지명했고 최근까지 테크 스타트업 스케일 AI에 몸담은 마이클 크라치오스를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으로도 임명했습니다. 또 전 우버 임원인 예일 마이크를 연구 엔지니어링 담당 국장으로 발탁했고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백악관의 AI 가상화폐 차르로 데이비드 섹스 전 페이팔 COO를 지명하기도 했습니다. 테크업계에서는 이 같은 실리콘밸리 주요 인사들의 백악관 정부 입성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실리콘밸리 주요 테크 기업의 CEO들은 트럼프 당선 이후 그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고 최근 몇 주 동안 플로리다 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 마라라고 리조트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성비위 의혹이 불거져 낭만 맥 게이츠 전 연방 하원 의원이 이번엔 상원 의원 도전 의사를 밝혀 주목됩니다. 게이츠 전 의원은 피닉스에서 열린 보수 청년단체 터닝포인트가 주최한 아메리카 페스트 2024 연설에서 마코 루비오 연방 상원 의원 자리에 의혹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당선인에 의해 법무장관에 지명됐지만 성비위 의혹으로 상원 인준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사퇴한 것을 의식한 듯 상원에서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했다며 상원에서 루비오의 빈자리에 출마해 그 사람들 일부와 합류할 수 있다라며 상원 의원직에 도전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게이츠 전 의원의 이런 언급은 트럼프 당선인의 며느리이자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동의장 라라 트럼프가 루비오 상원의원 자리에 대한 도전 포기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연방 상원 도전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하원 윤리위원회에서 작성한 게이츠 전 의원의 성비위 의혹 조사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한 여러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게이츠 전 의원의 꿈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윤리위는 보고서에서 게이츠 전 의원이 하원 규칙, 주 및 연방법 등에서 금지한 성매매, 의제 강간, 불법 약물 사용, 선물 수수 및 특권, 특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의 60%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압박도 강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 산업 전반적으로 쓰이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해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나선 것입니다. KBS 보도입니다. 미국에선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중고차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새차 생산이 늦어진 탓이었습니다. 이 반도체는 첨단 제품은 아니지만 가전제품, 의료기기 등 대부분 산업에 필수입니다.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올해 관련 장비 투자를 늘려 이런 범용 반도체 생산 능력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이대로라면 3년에서 5년 뒤엔 중국이 세계 생산 능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We have to be eyes wide open about the threat from China and work together. So your businesses are strong and lead the world, but also so our national security is protected. 위기감 속에 미 무역 대표부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 행위 혐의가 있다며 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중국의 이른바 반도체 않습니다. 실제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1기 정부의 대중국 관세 등을 거의 그대로 이어온 데다 올해 1월부터는 중국산 반도체에 50%의 관세를 추가했습니다. 무역대표부의 이번 조사에 따른 실제 조치는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이루어지는데 강력한 대중국 압박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국방차관에 대중국 강경파인 엘브리지 콜비를 지명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정권에 관계없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미국 당국이 대형 통신업체인 AT&T에 구리선으로 연결된 기존 유선 전화를 무선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AT&T 측은 연방통신위원회 FCC의 이번 승인은 네트워크 현대화의 중요한 진전이라면서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기존 일반 전화 사용자에게 새로운 서비스 APA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승인은 오클라호마주 일부 지역에 한정된 것이지만 신기술에 대한 신임 성격도 있는 만큼 향후 더 많은 지역에서 전환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짚었습니다.
AT&T가 1년 반 전에 도입한 이 기술은 인터넷 공유기와 비슷하게 생긴 소형 수신기를 집 전화에 연결하는 방식이고 무선 전화 네트워크를 사용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도 연결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일부 유선전화 사용자가 중시하는 주택 보안 시스템과 의료 경보 시스템과도 호환이 되고 긴급 전화 시 정확한 통화 장소를 알려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AT&T는 지난 3일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에서 2029년까지 구리선 네트워크를 대부분 폐기할 방침이고 이를 위해서 FCC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극해에 위치한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을 농담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남의 나라 땅인데요. 내가 그걸 사겠다. 이걸 농담이 아니라 정말 트럼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덴마크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 등은 트럼프 당선인이 국가안보와 상업이익 차원에서 그린란드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린란드의 전략적 위치와 첨단 기술에 필요한 천연 자원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켄 호월이 전 스웨덴 대사를 덴마크 대사로 발탁했다고 발표하면서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사들이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국가안보와 전세계 자유를 위해 미국은 그린란드의 소유권과 지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임기 첫 해였던 2019년에도 꾸준히 그린란드를 매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린란드를 매입하는 대가로 카리브해 북동부에 있는 미국의 속령 푸에르토리코를 건네겠다는 구체적인 협상 계획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농담으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당시 메테 프리데렉센 덴마크 총리는 트럼프 제안을 터무니없다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고 하자 불쾌감을 표명하며 덴마크 그렇게 표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린란드 인구는 약 5만 7천 명, 면적은 한국의 9배입니다. 이곳에는 덴마크 의회가 그린란드를 대표하는 의원 2명을 상주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석유뿐 아니라 네오디듐, 디스프로슘 등 반도체, 전기차 등의 필수적인 히토류 광물을 포함한 천연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그린란드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보이는 배경엔 이처럼 풍부한 자원이 있는 것입니다. 또 상업적 이익을 중시하는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으로 본능이 작용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편입할 경우 중국 히토류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군사적인 요인도 거론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덴마크 대사를 임명하며 밝힌 것처럼 그린란드는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그린란드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관심은 쉽게 사그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그린란드 매입에 관심을 보인 것은 트럼프 당선인이 처음은 아닙니다. 1946년 2차 세계대전 직후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구입하고 싶다고 제안하면서 가격을 1억 달러로 제시했던 바가 있습니다. 현재 만약에 그린란드를 돈으로 산다라고 하면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2019년 그린란드의 가격을 1조 7천억 달러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그 2019년 상황입니다. 지금은 2024년입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과의 협력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그의 언급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멕시코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발언에 대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되 푹 빠질 필요는 없다며 이슈에 하나하나 연연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아직 당선인이어서 현재 공식적으로 정부 대 정부로 소통하지는 않는다며 때가 되면 새로운 행정부와 접촉해 다양한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다음 달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영내 무역협정 당사국주의를 잃지 않기 위해서 미국 차기 정부에 보조를 맞추는 듯한 일련의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을 겨냥한 선제적인 수입 의류 등 관세 부과와 대부분 중국산인 모조품 불법 행위 단속이 대표적인데 이를 통해서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관세 장벽 위협에 몸을 낮추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현지 매체의 분석입니다. 그러면서도 대외적으로는 보복 관세 대응을 천명하거나 트럼프 언사에 대해서 선별에 경청하겠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독일 크리스마스 마켓에 차를 몰고 돌진해 5명을 숨지게 한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용의자가 범행 차량에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 당국은 범행에 쓰인 BMW SUV에서 전 재산을 적십자에 기부한다라는 내용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유서의 정치적 메시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용의자 탈렙 압둘 모우세는 범행 장소 인근인 마그데부르크의 한 호텔 객실에서 미국의 이슬람 혐오 블로그 운영자와 화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와 미국 강경 우파 음모론자 알렉스 존스를 찬양했습니다. 또 독일 정부가 이슬람을 떠난 자신의 삶을 파괴하면서 시리아 출신 무슬림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용의자는 자신을 사우디 여성의 구세주로 묘사하는가 하면 난민 정책을 비판하며 독일 정부와 전쟁을 벌이겠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등 과대망상 등 정신적 문제를 겪은 것으로도 파악이 됐습니다. 한 테러 연구자는 자신의 좌절감을 독일 정부에 투사했고 독일이 유럽의 이슬람화를 원한다는 망상까지 도달했다며 과대망상과 급진주의의 결합이 점점 자주 목격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과도 정부가 들어선 시리아에서 성탄절을 맞아 설치된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에 타 기독교인들의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리아 내 기독교인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스카일라비아의 중앙광장에 설치된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에 최근 복면을 쓴 괴한들이 불을 질렀습니다. 이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순식간에 SNS에 퍼지면서 시리아 내 기독교인들의 항의 시위가 벌어진 것입니다. 전국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수천 명의 시위대는 정권을 잡은 이슬람 순위파 반군의 과도 정부가 종교적 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수도 다마스쿠스에서는 시위대가 십자가와 시리아 국기를 들고 행진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위해 우리의 영혼을 바치겠다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바샤르 알 아사드 전 대통령을 축출한 반군 과도 정부는 방화 사건의 책임이 외국에서 온 전사들에게 있다며 그들을 체포했다고 밝혔고 아울러 방화로 손상된 트리는 신속히 복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사상자가 3,000명을 넘어섰다고 우크라이나가 주장했습니다. 사실이라면 파병 병력의 30% 가까운 손실인데 그럼에도 북한은 추가 파병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또 북한군이 러시아의 전승절 열병식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KBS입니다.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나타나자 북한군 추정병사가 전투 대형을 벗어나 우왕좌왕합니다. 불타는 군용 차량과 공포에 질려 머리를 감싸쥐는 군인도 포착됐습니다. 북한군 자료를 잇따라 공개하며 동맹국의 대응을 촉구해온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북한군 3천여 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상자가 3,000명이면 파병 북한군의 30% 가까이가 전투 능력을 상실한 셈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런데도 북한이 추가 군 파병과 무기 지원에 나설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러시아 밀착 속에 내년 러시아가 대대적으로 기념할 승전 기념일 80주년 행사에 북한군이 참여할 수 있다는 크렘린궁의 설명도 나왔습니다. 이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까지 움직일지가 관심입니다. 북한군 파병은 러시아의 절박함 때문이라는 게 파리를 비롯한 서방의 주된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먼저 파병을 제안했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 비상사태가 내년 12월 25일까지 1년 더 연장됐다고 현지 일간지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크네세트, 즉 의회에 국가 비상사태 연장안 표결에서 120명 의원 가운데 29명이 찬성했고 7명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나머지는 기권 또는 불출석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기간 행정부는 크네세트의 입법권에 우선하는 법령을 발표할 수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지난 5월 이것을 6개월 연장했습니다. 오늘 산타클로스 오는 날입니다. 네, 오늘 밤, 뭐 이렇게 내일 새벽인가요? 202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뭐 선물을 받든 안 받든 왠지 설레고 기분 좋은 날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